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물 한 잔 때문에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물은 셀프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로 기분 나쁜 일을 당한 한 할머니. 그런데 2년 후 그 할머니는 같은 건물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이야기 뒤에는 어떤 일들이 숨어 있을까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인생의 교훈이 담긴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가을날, 서울의 한 골목.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행복한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끝 무렵, 식당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선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자리 있나요? 순이 할머니, 75살. 오래전 먼 곳에서 와서 이 동네에 살게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말하는 방식에는 아직도 고향의 느낌이 남아 있었지만 말투는 늘 정중하고 조용했습니다. 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뭘 드시겠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리고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평범한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방에서 나온 사장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물은 셀프라고. 저기 물통 있잖아.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짜증과 놀리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물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통의 위치였습니다. 할머니의 키로는 컵을 물통 아래 제대로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고, 이래서 할머니들은 간단한 것도 못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쯧쯧. 할머니한테 왜 저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재빨리 다가가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식사하는 내내 주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특히 사장은 계속해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낡은 공책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책은 할머니가 고향에서 가져온 유일한 기록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 중요한 날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행복한 밥상, 물 한 잔 때문에 창피했던 일. 할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돈을 냈습니다. 김치찌개 8,000원. 그리고 벽에 붙은 안내문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벽에는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음식물 가져오면 안 됩니다. 물은 셀프 서비스, 카드는 3만 원 이상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글씨로 적힌 것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주인의 전화번호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그 글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그 번호까지 적어 넣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물 미리 받아놓고 드세요. 우리 바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8,000원을 정확히 내고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건물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1층에는 행복한 밥상, 2층과 3층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 언젠가는. 그때 아르바이트 학생이 조용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사장님이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건물,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아, 여기요?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사장님이 5년 전에 가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집 빌리는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계속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책 속에는 할머니의 지난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남쪽 땅에 왔을 때의 막막함, 새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조금씩 모아온 작은 돈들의 기록까지. 남을 무시하는 곳에서는 언젠가 떠나야 한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건물 하나 사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할머니, 갑자기 건물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대가를 받아야 해. 할머니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 그날 밤 할머니는 공책을 펼치고 새로운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프로젝트 시작하는 날. 오늘. 그날의 창피함이 2년 뒤 이 건물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물 한 잔 부탁하는 손님께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서로 존중하는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시작될까요? 놀라운 계획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 할머니는 손자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작은 집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30살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 건물을 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그런데 민수야, 할머니가 지금 가진 돈으론 부족하지? 할머니는 공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모은 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모으신 거예요? 5천만 원이나. 청소일, 반찬 장사, 용돈 아껴서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하지만 그 건물의 예상 가격은 아주 많은 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돈을 빌리기도 할머니 나이로는. 민수야, 할머니한테 방법이 있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할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도와준 돈 관련 서류들과 작은 돈 모으기 관련 종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 5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서 불린 게 있어. 작은 돈이지만 이제 좀 늘어났어. 할머니가 돈을 불리는 일을 하셨다고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도 공부했어.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컴퓨터도 배우고. 실제로 할머니는 지난 5년간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안전하게 돈을 불려왔습니다. 청소일로 번 돈의 일부를 매달 저축해서 불렸고 현재 그 돈은 1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해요. 알아. 그래서 할머니가 계획을 세웠어. 할머니는 공책의 새로운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에는 자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반찬 장사 더 크게 하기. 2단계 건물 사고 파는 것 공부하기. 3단계 돈을 도와줄 사람 찾기. 4단계 건물 사는 정보 모으기. 할머니, 이거 정말 진짜로 계획하신 거네요. 민수야, 할머니가 고향에서 배운 게 있어. 창피한 일을 당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 그냥 참고 사는 것, 아니면 그걸 바꿀 힘을 기르는 것. 그날부터 할머니의 새로운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할머니는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작은 반찬 장사를 더 크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치 20포기, 멸치볶음 50개. 이번 주는 100만 원 목표. 오전에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건물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건물책 보시네요. 네, 공부하는 거예요. 늦어도 배우면 되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의 수입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장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다음 주에도 주문할게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왜 그래? 그 식당 사장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사장은 자신의 인터넷에 물도 못 받아 먹는 할머니가 뭘 하겠다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를 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썼는데? 요즘 할머니들이 건물 사겠다고 설친다.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받아 먹으면서. 할머니, 이거 나쁜 말이에요. 민수야, 괜찮아. 그냥 놔둬. 괜찮을 게 뭐예요? 신고해야죠. 아니야. 할머니가 다른 방법으로 답할 거야. 할머니는 그날 밤 공책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습니다. 목표 기간 줄이기, 1년 6개월 안에 하기.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활동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반찬 장사로 번 돈을 모두 돈 불리기에 썼고 청소일도 늘렸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매일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건물 사고 파는 것, 돈 빌리는 방법, 법률 상식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돈 빌리는 방법, 믿을 만한 정도, 돈 불리는 비율, 다 기록해야겠어. 6개월이 더 지났을 때 할머니의 공책에는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반찬 장사 수입 한 달에 300만 원까지 늘어남. 청소일 수입 한 달에 150만 원 돈 불리기 결과 총 1억 8천만 원까지 늘어남.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2억 5천만 원이나 되네요. 아직 부족해.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겠어. 할머니는 조용히 그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상태, 누가 빌려 쓰는지, 주변 상가들까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 그 건물 말씀이세요? 건물 주인이 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3억 2천만 원 정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직 7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7천만 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할머니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바로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순이 언니,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언니가 반찬 장사 더 크게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씩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할머니, 저희도 작은 돈이지만 5천만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할머니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이런 분한테 맡기면 안전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마침내 목표 금액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게요. 그날 밤 할머니는 공책에 마지막 계획을 적었습니다. 2년 후 가을날 그 식당에서 물 한 잔을 부탁했던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2년 후 이제 본격적인 행동만 남았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할머니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할머니의 계획 실행을 불과 2달 앞둔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민수와 함께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나이를 생각했을 때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함께 이름을 올리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담보가 필요해요. 바로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순이님이세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모르는 사람이라니.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 설명은 만나서 드릴게요. 오늘 오후 3시 구청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자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 할머니와 민수가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님. 저는 이정호입니다. 어떻게 저를 알게 되신 건가요? 할머니의 반찬 장사하시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있었던 일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그 건물의 진짜 주인입니다. 네. 이정호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호건설 대표 이정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제가 10년 전에 샀어요. 하지만 관리하기 번거로워서 다른 회사에 맡겨놨거든요. 그럼 식당 사장이 건물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 사장은 그냥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건물을 사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그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며 알아보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집 중개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아, 그래서 저희 얘기를 알고 계신 거군요. 할머니, 사실 저도 그 식당 사장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임대료를 자주 늦게 내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해서 불만이 많이 들어와요. 이정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께 그 건물을 팔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할머니가 그 식당 사장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세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2억 8천만 원이면 됩니다. 정말요? 시세보다 4천만 원이나 싸게. 할머니 같은 분이 건물 주인이 되시면 저도 마음이 놓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에게는 3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돈이 좀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한가요? 3천만 원 정도요. 그럼 이렇게 하죠. 2억 5천만 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눠서 받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 건물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가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머니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약속 날짜를 정했습니다. 가을날로 해주세요. 특별한 날인가요?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약속을 마치고 나온 할머니와 민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이런 일도 있네요. 민수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나쁜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식당 사장에게 건물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장에게 언제 알려드릴 거예요? 약속하는 그날. 직접 가서 알려줄 거야. 다음 날 오후 3시, 한편 식당에서는
사장이 여전히 불친절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반찬 더 달라고? 돈 더 내고 시키세요. 죄송해요. 사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뭔데 참견해. 조용히 일이나 해. 아르바이트 학생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당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그런데 그 학생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약속을 5일 앞두고 할머니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 할머니는 그동안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왔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약속서 검토, 돈 준비까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날, 정확히 2년 전 할머니가 창피를 당했던 바로 그날로부터 2년 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년 전 물 한 잔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그리고 식당 사장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그날 오전 10시 할머니는 손자 민수 그리고 건물주 이정우와 함께 법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서 모든 내용 확인하셨죠? 이제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공책은 지난 2년간 할머니의 모든 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가을날, 시작된 날,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할머니는 천천히 펜을 들어 약속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건물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좋은 건물 주인이 되실 거라 믿어요. 약속을 마친 할머니는 건물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열쇠가 할머니 손에 들어온 순간 2년간의 여행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건물이네. 할머니, 정말 해내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았습니다. 식당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와 민수는 그 익숙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2년 전 창피를 당했던 바로 그 식당으로 말입니다. 민수야, 이제 들어가자.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제 끝낼 때야. 식당 안은 여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손님은 몇 명 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세요? 주방에서 나온 사장은 할머니를 보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물 할머니네. 오늘은 뭐하러 왔어? 또 물 달라고? 아니에요. 오늘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혹시 건물 사겠다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 종이 좀 보세요. 뭔데 이게? 사장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건물 사고 파는 약속서예요. 제가 이 건물의 새 주인이 됐어요.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떻게. 헐, 진짜예요? 할머니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임대 계약이 끝났다는 계약서예요. 30일 후면 나가셔야 해요. 이런, 할머니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기 아냐? 사기가 아니에요.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2년 전 바로 오늘 여기서 물 한 잔 부탁했다가 창피를 당한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그까진 물 한 잔 가지고, 그까진 물 한 잔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어요. 할머니는 공책의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대가를 받는다. 고향에서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누구였죠? 2년 전에 물 한 잔 부탁한 할머니를 비웃고 놀린 건 누구였죠?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도 모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할머니는 생각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건물에 들어올 가게들에게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 거예요. 손님을 존중하라고요. 할머니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여기 그만두고 싶었죠? 어떻게 아세요? 새로운 카페를 열 생각인데 와서 일해볼래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은 여전히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건물 사서 쫓아내는 게 모든 절차는 법에 맞게 진행됐습니다. 계약서도 법률 전문가가 확인했고요. 사장님, 30일 동안 새 자리 찾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손님을 좀 더 존중하세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물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겠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물을 천천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새로운 곳에서는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장사하세요. 할머니는 아무런 미움도 없는 얼굴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민수와 아르바이트 학생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끝났네요. 아니야, 민수야. 이제 시작이야. 2년간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침내 2년간의 큰 변화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건물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마음 따뜻한 카페라는 간판이 걸렸고, 2층과 3층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문을 열 수 있겠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근데 카페 운영은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 좋은 직원이 있잖아. 바로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카페의 매니저가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메뉴판 디자인 어떠세요? 완벽해요. 특히 이 글이 마음에 들어요. 메뉴판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은 언제든 편하게 부탁하세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꼭 넣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어떻게 됐나요? 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식당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졌다고 하네요. 할머니 일이 있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고. 그때 생각지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건물 사장님 계세요? 돌아보니 바로 그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 인사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사장은 작은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새 가게 여는 축하 선물이에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고마워요. 새 식당은 어떠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손님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물은 당연히 제가 직접 갖다 드리고, 그랬더니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손님들이 행복해야 사장님도 행복한 거예요. 네. 할머니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못됐는지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사장이 떠나고 난 후 할머니는 화분을 카페 창가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복수 대신 그 사람을 바꾸셨네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카페 오픈 당일 동네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순이 언니 축하해요. 이 카페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드린 돈, 이제 제대로 돌려받으실 것 같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뭘 얻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보다 값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저귀 갈 곳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2층에 아기를 위한 공간이 있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한 밥상이지.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할머니는 조용히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었어. 배움이었어. 배움이요? 여기 마지막 페이지 봐.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과 존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민수야, 할머니가 고향에서 배운 게 또 있어.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바꾸는 사람이야. 그때 카페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을 보니 그동안 할머니의 반찬을 사 먹었던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 축하합니다. 존중이 만든 기적, 마음 따뜻한 카페 오픈 축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주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들어오세요. 오늘은 무료로 차 한 잔씩 드릴게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좋아졌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카페는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곳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이에요. 누구든 편하게 오세요. 할머니,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그날 밤 할머니는 공책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물 한 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존중의 공간으로 끝났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밥상이다. 3개월 후 그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모두 조금씩 더 친절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서로 존중하는 프로젝트는 한 건물을 넘어 동네 전체로 그리고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존중이 만든 최고의 밥상이네. 1년 후 그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물 한 잔이 바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를 읽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카페에 나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을 부탁하면 언제나 기꺼이 직접 갖다 드립니다. 물 한 잔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 간단한 대화 속에서 오늘도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 한 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창피를 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존중과 배려는 생각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죠. 순이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 대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존중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존중 경험을 들려주세요. 받았던 따뜻함이든 베풀었던 친절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화 같은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